네, 이제 CSS에서 레이아웃과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레이아웃에 대해서 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블록 요소와 인라인 요소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블록 요소는 한 줄에 한 개만 배치를 하면 자리를 차지해서 다른 요소가 그 다음 라인으로 떨어져야 되는 거죠. 이게 블록 요소입니다. 블록 요소에 해당되는 것들은 H 태그, 제목 태그, H1부터 6까지 있죠. P 태그, 문단 나누기 태그, UL 태그, 또 LI 태그, 이런 것들은 한 줄에 하나씩만 배치가 되고요. 방금 전에 했던 테이블 같은 경우도 테이블 배치하면 옆에다가 뭐 다른 걸 놓을 수가 없어요. div, 또 폼 이런 것들입니다. 이 태그에 이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디스플레이에 블락 하게 되면 이거는 블록 요소가 되는 겁니다. 인라인 요소가 있는데 한 줄에 차례대로 여러 개를 배치할 수 있는 것이 인라인 요소입니다. A 태그, 하이퍼링크 한 줄에 여러 개 할 수 있죠. 이미지도 마찬가지고요. 인풋 태그, 스팬 태그 이런 것들은 인라인 요소가 되겠어요. 태그에다가 디스플레이에 인라인 속성을 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정상적으로 배치를 하게 되면은 순서대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는데 화면에 어떤 특정한 영역에 뭐 이미지를 출력한다든지 좌표값을 지정해서 배치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자, 우리가 화면이 이렇게 사각형이 있으면요, 화면에 이제 사각형이 있으면 탑이라는 건 이제 여기가 탑이죠. 위에가 탑이고 밑에가 이제 바텀이겠죠. 레프트, 예를 들어 탑하고 레프트를 했어요. 그러면 탑과 레프트는 여기가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탑에서 100픽셀, 또 레프트에서 200픽셀, 뭐 이 정도 좌표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라이트과 바텀 하게 되면 오른쪽을 기준으로 되고, 라이트 바텀은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탑 레프트는 여기가 기준이 되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해가지고 좌표를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정적인 위치 설정,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정적인 위치 설정이에요. 정상적인 흐름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되는 흐름입니다. 이게 스태틱이라고 하죠. 근데 상대 위치 설정 방법이 있어요. 상대적인 좌표에 배치하는 거. 예를 들면 뭐 어떤 이미지를 배치했는데 그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배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요. 절대 좌표를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지정해서 좌표를 지정해서 거기다가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내용이 좀 많아지면 스크롤이 되죠. 스크롤을 하게 되면은 스크롤에 관계없이 항상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이 고정 위치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어요. 자, 배치 방향은 기본적으로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될 때는 플롯의 레프트라고 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배치될 때는 라이트라고 하면 됩니다. 자, 우리가 절대 좌표를 사용할 때 레이아웃이 겹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장의 그림이 이제 겹치는 그런 개념이 되는데요. 그럴 때 이 Z 인덱스라는 것을 써서 어떤 요소를 위에 나타나게 할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겹칠 때. Z 인덱스 값이 크게 되면 위에 표시가 되고, Z 인덱스가 낮으면 가려지게 됩니다. 오버플로 속성이 있는데 이거는 히든 하게 되면 넘치는 그 박스에서 내용이 넘치게 될 경우에 숨기는 것이고요. 스크롤 하게 되면 항상 스크롤을 하게 되는 거고요. 오토 하면 내용이 늘어날 때 스크롤 하고, 내용이 남으면 스크롤 하지 않고, 앞에서 잠깐 나왔었던 것 같아요. 투명도라는 게 있습니다. 투명도는 오페서티라고 하는데 0.0부터 1.0이 있고요. 기본값은 1.0이에요. 1.0 하면 마치 우리 거울에 보면 투명한 유리가 있고 투명하지 않은 반투명 유리가 있죠. 불투명한 유리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거울 같은 경우가 이제 이게 되겠습니다. 완전 불투명. 그 다음에 완전 투명한 유리들이 있죠. 그래서 유리 같은 데 보면은 유리 조심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모르고 지나가다가 다칠 수 있으니까. 투명한 거죠. 0.0이 완전 투명한 거고 1.0은 불투명한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화면상에서 어떤 요소를 가리거나 표시를 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건 이 비저블이라는 속성을 쓰면 됩니다. 비저블 하면 표시가 되고 히든 하면 숨김이 되고요. 자, 우리가 CSS를 이용해서 또 애니메이션 효과도 줄 수가 있어요. 애니메이션에는 이 좌표 이동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트랜지션에서 위스에 OS 하면 5초 동안 가로 사이즈가 바뀌는 겁니다. 가로 사이즈가 5초 동안,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500 픽셀 하게 되면 5초 동안 천천히 500 픽셀까지 늘어나게 되는 이런 애니메이션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확대, 원래 요소를 확대 또는 축소할 때 쓰는 거고요. 로테이트는 뭐냐면 회전, 원래 요소가 회전이 되는 거. 스큐는 비틀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실습을 하면서 볼 텐데요. 블록 요소와 인라인 요소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할게요. 자, 디렉토리를 ch07이라는 디렉토리를 만들겠습니다. 웹 컨텐트 밑에 폴더 ch07 만드시고요. 첫 번째 예제입니다. 블록.html. 우리가 지금 h1 태그, div 태그, p 태그, 프리 태그 이런 태그들을 써봤더니요. 한 줄에 하나만 배치가 되고 있죠. 한 줄에 여러 개가 붙지 않고 있죠. F12 눌러서 개발자 도구를 열어봤습니다. 자, 개발자 도구에서 요소 선택기죠. 그래서 클릭한 다음에 선택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한 줄을 다 차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다 그렇습니다. 지금 한 라인을 다 차지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자리가 없어서 밑으로 배치가 된 거예요. 이런 요소를 뭐라고 하냐면 블록 요소라고 합니다. 한 줄에 하나만 배치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요소랑 섞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런데 스타일을 이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스타일을 추가해서 각각의 태그들에 대해서요, 디스플레이하고 인라인이라고 바꿔보겠습니다. 스타일에서 h1 div p 프리 태그 4개의 태그를 디스플레이 속성에서 인라인으로 바꿨더니요. 이렇게 한 줄에 4개가 다 표현되고 있어요. 원래는 이 h1 태그는 블록 요소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 말도 쓰지 않았는데 기본 값이 블록 요소로 되어 있는데요. 자, 블록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럼 h1은 블록 요소니까 한 라인을 다 차지한 거죠. 나머지는 지금 인라인 요소를 바꿨기 때문에 한 줄에 계속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블록 요소가 있고 인라인 요소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이번에 인라인 태그들을 한번 또 해볼게요. 인라인 요소는 한 줄에 기본적으로 계속 붙어서 배치할 수 있는 거죠. EM 태그, 스팬 태그, H 태그. H 태그는 블록 요소예요. 이미지 태그, 이미지도 자리만 있으면 옆으로 계속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하이퍼링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바디 태그 안에 있는 것 중에서 H 태그는 블록 요소고요. 나머지 4개는 인라인 요소예요. 먼저 기본 값으로 확인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스타일을 집어넣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라인 요소를 지금 연습하고 있는데요. EM 태그, 또 스팬 태그가 어때요? 한 줄에 계속 이어서 배치가 되고 있죠. 블록 요소는 한 라인에 하나만 배치할 수가 있는데 인라인 요소는 이렇게 옆으로 계속 자리만 있으면 배치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H 태그는 아까 봤지만 이제 이거는 블록 요소니까 더 이상 다른 걸 배치할 수 없고요. 이미지 태그도 마찬가지죠. 이 이미지 옆에 자리가 있으니까 하이퍼링크 왔어요. 얘네들이 다 인라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기본 값은 인라인이지만 이거를 또 아까처럼
블록 요소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스타일을 추가합니다. 네, 이렇게 스타일 추가해서 4개의 태그 각각을 기본값을 인라인이었는데 블락으로 바꿨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요. 예, 아까랑 다르게 한 라인에 하나씩만 배치가 되고 있죠. 예, 지금 여기서 바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배치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 요소를 어떻게 배치하느냐 이거죠. 예, 지금 바디 태그 안에 지금 p 태그, 또 div, p 태그, 또 좀 스크롤이 될 수 있게 이렇게 좀 br 태그를 많이 넣어놨어요. 스크롤이 가능하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지금 이 샵은 id라고 했죠. id가 원인 태그, 배경 색상, 가로 세로 길이고요. 자, 이제 여기 이 포지션이라는 걸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포지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는데요. 기본값이 뭐냐면 스태틱입니다. 자, 스태틱 우리 많이 들어봤죠? 스태틱은 정적,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다이내믹의 반대말이에요. 네, 그래서 한번 세팅된 게 바뀌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정상적인 배치인데요.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정상적인 흐름에 따른 배치가 스태틱이에요. 기본값이. 자,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렐러티브 하게 되면 상대적인 배치가 되고요. 자, 절대좌표를 쓰는 방식이고요. 이거는 또 스크롤까지도 무시하고 항상 그 자리에 배치하는 방식이에요. 4가지 방식을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할 텐데요. 이 첫 번째 정적 배치에서는 이 밑에 것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흐름에 따라 배치하니까 좌표가 무시가 되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 좌표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좌표는 레프트, 라이트, 탑, 바텀 4가지를 조합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지금 라이트과 탑을 기준으로 배치를 할 거고요. 예. 그래서 먼저 바디 쪽에서 내용을 만드시고 여기를 좀 바꿔가면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p 태그와 div와 p 태그를 만들고 지금 스코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br 태그를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자, id가 샵은 id라고 했어요. id가 원인 태그 여기죠. 이 태그입니다. 배경 색상, 또 가로 세로 길이. id가 2인 태그 두 번째 거고요. id가 3인 태그 여기 세 번째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잘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이 부분입니다. 예, 포지션에 스태틱 했죠? 이건 이제 이게 기본 옵션이에요. 포지션의 배치 방법에 그냥 자연스러운 흐름대로 배치하는 겁니다. 자,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배치하는 정상적인 흐름에 따른 배치 방법이에요. 정리를 좀 하죠. 예, 정상적인 흐름을 따라서 배치하는 방식이 스태틱이고요. 예, 그러면 이번에 이제 스태틱 대신에 주석 처리할 때 좀 잘 하셔야 되는 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묶어놓고 주석 처리를 하면은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여기 또 이게 있고 중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가다가 갑자기 왜 이게 나오냐? 그리고 에러가 나게 돼요. 주석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주석을 하실 때는 뭐 아니면 전체를 다 하셔도 되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포지션에요. 렐러티브라는 걸 해보겠습니다. 자, 렐러티브라는 건 이제 상대적인 배치가 되는데요. 자, 상대적인 배치가 될 때 이때부터 뭐가 들어가냐면 좌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상대적인 배치가 되는데 그 앞에 거가 되겠어요. 그 앞에 직전 요소가 직전 요소가 기준이 되고요. 거기서 직전 요소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좌표 값을 움직일 거냐 그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right과 탑이라는 걸 추가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relative를 했고 상대적인 배치가 되는데, 자, 이 right과 탑은 우리가 이제 화면이 이렇게 있으면요, 여기가 이제 left하고 탑을 쓸 때는 여기가 되겠고요. 지금 right과 탑이니까 여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겠죠. 레프트와 바텀이 되겠고, 여기를 기준으로 하려면 라이트과 바텀이 되겠죠. 이렇게 네 가지 조합이 있으니까 필요한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그럼 라이트과 라이트이 30이고 탑이 10이래요. 자, 화면 보세요. 이제 자, 아까랑 좀 다르죠. 아까는 블록 1과 같은 그 비슷하게 이제 블록 2가 나왔는데 여기가 아래쪽으로 내려갔죠. 자, 라이트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서 30픽셀만큼 여기가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이 지금 뭐예요? 라이트 탑이 기준이 뭐예요? 여기가 기준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여기에 원래 이 기준인데 오른쪽에서 30픽셀 떨어졌고 탑에서 10픽셀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이 기준점 좌표에서 이만큼 내려간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또 절대좌표를 써보겠습니다. 이 절대좌표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다시 화면을 또 보시죠. 자, 이번에 절대좌표를 썼더니 절대좌표는 현재 웹브라우저 화면 전체가 기준입니다. 자, 여기가 기준이라는 뜻이죠. 이쪽이. 그러면 라이트 오른쪽에서 30 이만큼 탑에서 10 내려간 위치 여기가 이제 절대좌표가 되고요. 웹브라우저가 좀 사이즈가 조절이 되면은 지금 왜냐면 라이트과 탑이 기준이니까 여기가 기준이니까요. 계속 항상 그 자리를 지키게 돼요. 이게 절대좌표를 이용한 배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크롤을 해보면은 저 좌표가 묻혀버리게 됩니다. 스크롤이니까 이 좌표를 따라가니까 묻혀버리게 되죠. 그런데 자, 픽스드라는 걸 해볼게요. 이거는 뭐냐면 스크롤을 하더라도 스크롤을 무시하는 거예요. 스크롤도 무시하고 좌표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자, 픽스드로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가 지금 라이트 30, 탑 10에 해당하는 좌표입니다. 스크롤을 해보니까 계속 따라다니죠. 얘네들은 지금 올라가 버렸는데 계속 따라다니잖아요.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어요. 이런 걸 이제 다른 말로 이제 떠있는 레이어라고도 하죠. 쇼핑몰 같은 데서 상품 이미지를 그 자리에 계속 표시할 때가 있죠. 예, 그런 기법이 이제 이런 걸 사용하는 겁니다. 예, 정리를 하면 이게 이제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스태틱은 기본 옵션이라서 안 써도 됩니다. 안 쓰면 당연히 정상적인 흐름인데 렐러티브 하면 상대적인 위치가 되고요. 이거는 절대좌표예요. 절대좌표지만 스크롤 하면 스크롤에 또 영향을 받습니다. 픽스드는 절대좌표인데 또 스크롤에 관계없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이 네 가지 배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우리 Z 인덱스라는 건 뭐냐면 뭐 X축, Y축, Z축 할 때 보통 이제 XY 하면은 2차원이죠. 평면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근데 Z가 들어가면 이제 높이가 되는 거죠. 마치 건물에 1층짜리 건물이 있고 또 아파트가 있듯이 여러 층짜리 건물이 있듯이 높이, 층을 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Z 인덱스는 숫자가 클수록 위로 표시가 되고요. 숫자가 낮으면 밑으로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바디에다가 우리가 div를 3개를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div의 공통적인 속성으로 자, 여기서 이제 절대좌표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절대좌표 가로 길이 세로 길이고 절대좌표를 쓸 때는 좌표 값이 필요한데 좌표 값은 사각 영역을 기준으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사각 웹브라우저가 있으면 자, 여기는 레프트죠. 레프트와 탑으로 여기 보시면 레프트와 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되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라이트이죠. 오른쪽이니까 라이트하고 탑이고 자, 여기는 왼쪽 아래쪽이죠. 그러니까 레프트하고 바텀 여기는 라이트과 바텀 이렇게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좌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프트 50, 탑 50이라는 건 왼쪽에서 한 50 정도 떨어지고 또 탑에서 한 50 정도 떨어져서 이 정도 좌표가 되겠네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뭔가를 처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 좌표 값을 바꿔갈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Z 인덱스라는 걸 씁니다. Z 인덱스를 사용하게 되면 숫자가 높은 인덱스가 위로 노출이 되고 낮은 거는 밑으로 깔리게 됩니다. 감춰지게 됩니다. DIV를 처음에 3개를 만들었고요. 여기에 스타일을 이렇게 입혔습니다. DIV에는 포지션에 절대좌표, 절대좌표를 사용한다는 얘기죠. 가로 100픽셀, 세로 100픽셀, 테두리 스타일이고요. 폰트 사이즈죠. 점은 클래스고 샵은 id라고 했어요. 클래스 이름이 B1인 태그 여기죠. 이 div 태그에는 이 좌표를 지정한 겁니다. 지금 절대좌표니까요. 절대좌표를 할 때는 이 좌표가 필요하죠. 어디다 배치할 것이냐. 그래서 레프트 50, 탑 50, 탑 50이니까 여기가 이제 기준이라고 그랬죠. 레프트하고 탑은 여기가 기준이죠. 이만큼 떨어진 것이 x 50, 높이가 50 정도 해서 여기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 2번, 또 세 번째 거 그려졌는데 잘 보시면 이제 영역이 겹치죠. 절대좌표를 쓰는 건 좋은데 절대좌표를 안 쓰고 우리가 배치를 했더라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스태틱이다. 이건 스태틱으로라면 좌표를 무시하는 거죠. 원래 정상적인 흐름대로 배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게 원래 배치예요. DIV는 한 라인에 하나만 배치할 수 있고 붙여서 배치할 수 없죠, 원래. 그리고 좌표가 무시가 되죠, 이때는. 스태틱으로 하면 좌표가 무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절대좌표를 썼는데 문제는 가려진단 말이죠. 이제 이렇게 1번, 2번, 3번이 가려지고 마지막에 배치한 게 위로 노출이 되고 나머지는 가려졌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2번을 띄워주고 싶어요. 2번이 위로 올라오고 1번하고 3번은 묻히는 거가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거를 앞으로 보내고 어떤 걸 뒤로 보이느냐. 말하자면 이게 층이 쌓인 거거든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화면이에요. 그러니까 1번 DIV가 깔리고 그 위에 2번이 깔리고 3번이 깔리니까 마지막에 깔린 게 이제 위로 나타난 거거든요. 그래서 Z 인덱스라는 거를 이제 붙일 텐데, Z 인덱스는 숫자는 의미가 없고요. 숫자가 큰 게 층이 높은 거예요. 이 층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1층, 2층, 3층이다. 그럼 3층이 당연히 위로 보이겠죠. 내가 위로 보이고 나타내고 싶은 거를 Z 인덱스 값을 높여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1, 3, 2라는 값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DIV에는 Z 인덱스를 1로 배치했고 3으로 배치했고요. 2로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Z 인덱스 숫자가 높은 게 위로 표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일 위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B2가 위로 표시가 되는 거죠. 이번엔 이제 플롯이라는 속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플롯은 이제 배치 방향이라고 할 수 흘러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죠. 배치를 할 때. 플롯 레프트 하게 되면 왼쪽에 자리를 딱 잡게 되는 겁니다. 근데 플롯 라이트 하게 되면 오른쪽에 먼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여기를 한번 사용해 볼 텐데요. 그래서 먼저 이미지, 또 H1 태그, P 태그 이렇게 내용을 만들 거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이 부분 플롯 레프트라는 속성이 있는데, 여기서 자리를 왼쪽으로 이렇게 잡게 되고 또 여기를 레프트하고 라이트로 바꿔가면서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 우리가 CSS를 붙이기 전에는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출력이 되고 H1 태그, 또 P 태그 이렇게 나오게, 이게 정상적인 원래 배치입니다. 지금 이미지 태그가 있고, H 태그는 블록 요소죠. 블록 요소니까 자기가 한 줄을 다 차지해야 되니까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P 태그도 블록 요소고.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이런 스타일을 붙이려고 그래요. 점이라는 게 클래스죠. 클래스 이름이 left img인 태그, 여기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플롯에 left라는 걸 추가하게 됩니다. 그러면 왼쪽의 자리를 이제 이 이미지가 잡게 되고 오른쪽 공간이 비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의 요소들이 그 빈자리에 이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배치가 될 거를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는 거죠. 이미지가 왼쪽에 자리를 잡고 그럼 나머지 오른쪽이 빈 공간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배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플롯 레프트를 라이트로 한번 바꿔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미지가 오른쪽으로 자리 잡고 그 왼쪽에 이제 자리가 비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이런 식이 됩니다. 이 이미지 태그가 어느 쪽으로 자리를 잡느냐 이거죠. 아까 레프트 했을 때는 왼쪽에 자리를 잡고 라이트 하니까 오른쪽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플롯이라는 속성을 붙였더니 정상적인 흐름대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 변화를 좀 주는 거죠. 자, 이거는 왼쪽 여백이죠. 라인 하이트라는 건 줄 간격이고요. 예, 이번에도 또 플롯에 대해서 배치에 대해서 다시 볼 텐데요. 이미지를 배치하고 또 문단 태그죠. 문단 내용을 좀 몇 개 이렇게 만들어 보시고 div, 자, 이런 지금 p 태그, div 태그 이것들은 다 블록 요소죠. 하나가 한 라인을 다 차지하는 블록 요소죠. 그런데 여기서 이미지에다가 플롯에다 레프트 하게 되면 아까 했던 것처럼 이미지가 왼쪽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다음 요소들이 배치될 때 그 왼쪽에 자리 잡고 빈 자리에 이제 배치가 되는 것이고, 자, div도 원래 이제 한 라인 하나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플롯이 들어가면서 오른쪽으로 배치가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제 배치되는 상태가 됩니다. 예, 우리가 지금 아직 플롯 속성을 적용하지 않은 상태가 이런 화면이죠. 예, 지금 이미지가 있고요, 문단 내용이 있고 div를 4개를 배치했어요. 그리고 div에 대해서는 가로 세로 사이즈를 100픽셀씩 하고 바깥쪽 옆에 마진 10픽셀 배경 세상을 칠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 그 이미지, 여기가 p 태그, div 태그. 자, 그런데 아까 했던 것처럼 우리 이미지에다가요 플롯 속성을 추가해보죠. 네, 이미지를 왼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이미지가 왼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오른쪽이 비게 됩니다. 그럼 이 내용이 위로 올라가게 되겠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이미지가 있고 텍스트가 올라가고 좀 div들도 약간 좀 꼬이는 현상이 발생하잖아요. div에도 우리가 플롯을 붙이겠는데요. div는 오른쪽으로 자리를 잡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예, 이렇게 했더니, 자, 아까랑 좀 다른 현상이 또 벌어지는데, 자, 이미지가 왼쪽에 자리를 잡고 오른쪽이 공간이 비었었어요. 이만큼이 이제 비었으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자리가 여기가 이제 비게 된 거죠. 이미지가 왼쪽에 자리를 잡았으니까 이 공간이 비니까 p 태그가 배치가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div가 배치가 돼야 되는데 div를 플롯을 라이트로 했으니까 지금 보세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배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라이트로 했으니까요.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근데 우리가 하다 보면은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 다음부터 배치하는 div들은 다 또 이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기서 끝내고 다시 정상적으로 이 div가 줄바꿈이 돼서 새로운 어떤 영역을 만들고 이 밑에를 여기를 쓰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div를 또 배치하고 싶단 말이죠. 그렇게 하려면 기존의 이 플롯 속성으로 할당된 것들을 클리어 시켜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가 뭘 추가하시냐면, 자, 지금 여기 추가를 해봤는데 그 네 번째 div 있죠? 네 번째 div에다가 id를 div2라고 붙여봤어요. 두 번째 div, 예, div2. 예. 여기 이제 샵이 id잖아요. id가 div2인 태그 여기죠. 여기에 플롯을 left로, 이 세 개는
여기 세 개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배치하고 얘는 다시 또 여기다가 자리를 잡고 싶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어떻게 되냐면 네, 왼쪽에 이제 배치가 됐는데 아예 이 그 새로운 현재까지 배치된 거 말고 새로운 그 지금까지 배치된 거를 다 지우고 새로운 영역에 배치하고 싶을 때는 클리어라는 걸 사용합니다. 네, 클리어하고 보스 이렇게 해볼게요. 네, 그러면 이 빈자리에 배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네, 지금까지 했던 이 작업들을 무시하고 새롭게 배치가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예, 이번엔 스크롤 그 내용 어떤 이제 박스의 내용이 넘쳤을 때 스크롤의 옵션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예, 이런 이제 화면을 만드시고 이 P 태그요. P 태그의 속성이 있고, 자, 이 ID가 타겟인 태그에 지금 보고 싶은 건 이 오버플로우라는 속성입니다. 오버플로우에 이제 스크롤을 하게 되면 스크롤 바를 이제 표시하는 것이고요. 또 오버플로우에 히든 하게 되면 그 내용이 넘치더라도 아예 그 스크롤이 표시되지 않고 내용이 잘리는 것이고요. 예, 비접을 하게 되면 이게 기본값이 되겠습니다. 예, 먼저 작성을 해보시고 이 P 태그의 내용을 좀 많이 한번 채워가지고 잘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지금 div하고 예, P 태그들이 있습니다. div에 보시면요, 자, id가 타겟인 태그, 테두리 설정되어 있고 이게 가로 300, 세로가 100으로 되어 있죠. 예, 세로가 100으로 되어 있는데 이 P 태그가 지금 5개가 들어있는데요. P 태그의 하이시 50픽셀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250픽셀이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100픽셀이니까 이렇게 넘쳐버리게 되는 거죠. 예, 여기가 지금 이 높이보다 내용이 더 많아서 넘쳐버리게 된 겁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그죠? 일단 기본 옵션을 이렇게 내용이 넘치게 되면 넘친 게 그대로 이렇게 나타나는 게 기본 옵션이에요. 그게 이 오버플로우라는 속성인데요. 자, 오버플로우 속성에는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표시된 것이 비저블, 이것이 기본 옵션이고요. 내용이 넘치면 넘친 내용을 그대로 이제 표시하는 게 비저블. 자, 근데 이렇게 하지 말고 스크롤을 넣어보죠. 스크롤을 해보니까 div 안에 스크롤이 생기면서 그 안으로 내용이 다 들어가 버렸죠. 이게 이제 스크롤 옵션이 되겠고요. 또 근데 이 스크롤을 하게 되면요, 내용이 별로 없어도 이렇게 내용이 별로 없어도 스크롤 바가 있단 말이죠. 내용이 충분히, 그러니까 공간이 남을 때는 스크롤 바를 표시하지 않고 넘칠 때만 스크롤 바를 표시하고 싶다, 그럴 때 쓰는 게 오토죠. 네, 오토를 하게 되면 지금 내용이 별로 없으니까 스크롤이 없죠. 근데 내용을 더 늘렸어요. 네, 이럴 땐 스크롤이 생겨야 되겠죠. 자리가 있을 때는 스크롤 바가 필요 없지만 내용이 넘칠 때는 스크롤 바를 표시하는 옵션이 오토가 되겠습니다. 자, 히든을 볼게요. 히든 하게 되면 넘치는 내용들이 있어도 무시를 해버리죠. 아예 잘려버리게 되는 거죠. 네. 자, 히든 하니까 어때요? 아예 스크롤도 없고 밑에가 잘려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가 화면 배치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는데요. 웹페이지를 우리가 만들게 되면은 화면을 배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메뉴를 어디다 배치를 해야 되는 건지, 또 컨텐츠는 어디다 배치를 해야 되는 건지, 화면의 윤곽을 짜는 게 중요한 과제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2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데요. 먼저 대부분 많이 쓰는 방법이 이 div를 이용해서 화면을 배치하는 방법을 제일 많이 쓰고요. 또 2번째 방법은 시멘틱 태그라고 해서 좀 태그 자체에 뭔가 그 뜻이 있어요. 태그만 봐도 아,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 태그구나 하고 그 영역이 어떤 정보가 들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먼저 div를 이용해서 화면 배치하는 방법을 볼 텐데요. 예, 이런 식으로 바디에다가 먼저 div를 만듭니다. 여기가 이제 헤더에 배치될 영역이고요.
이게 내비게이션, 이 메뉴가 들어가는 부분, 컨텐츠가 들어가는 부분, 또 푸터, 하단에 이제 카피라이트나 이런 부분이 있죠. 네,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만 하면은 아무 구역이 나눠지지 않지만 이제 스타일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이제 하게 되면은 화면이 그래도 논리적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예, 그래서 div가 있고 지금 헤더 영역, 좌측 내비게이션 메뉴 영역, 메인 콘텐츠 영역, 푸터 영역 이런 식으로 div를 했는데 스타일을 입히기 전에는 아무 내용이 없죠. 지금 이게 스타일을 입혀서 이렇게 나온 거였거든요. 헤더, 내비게이션 메뉴, 컨텐츠, 푸터 이렇게 되는데 CSS가 없으면 이렇게만 나오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CSS를 붙여가지고 자, ID가 헤더인 태그는 배경 색상이죠. 그 다음에 가로, 세로, 길이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자, 여기도 div고 여기도 div예요. div는 원래 한 줄에 두 개를 배치할 수 없죠. 근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플로 속성을 이용해서 여기서 레프트 왼쪽에 자리 잡은 거죠. 자, 왼쪽에 자리 잡고 컨텐츠는 오른쪽에 자리 잡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 위스에 보면 퍼센트로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이유가 이게 해상도 다양한 디바이스가 있다 보니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 길이가 달라지더라도 처리가 되죠. 그래서 여기 100%, 30%, 70% 이렇게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푸터가 이제 문제입니다. 자, 푸터를 이 클리어라는 속성을 지금 추가를 해야지 되는데 추가 안 하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자, 그럼 어떻게 나오는지 보시죠. 네, 이렇게 푸터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 지금 보시죠. 여기 내비게이션에서 30%를 잡고 있죠. 또 컨텐트에서 70%를 잡아버렸죠. 그러면 이 플롯이라는 게 붙어버렸으면은 말하자면 줄바꿈이 안 되는 거예요. 줄바꿈이 안 되고 그 라인 안에서만 빈자리가 있어야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30%, 70% 잡았으니까 여백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위에서 이제 이미 다 배정이 다 끝났기 때문에 클리어를 시키게 되면 이때 뭐가 되냐면 그 직전에 처리했던 플롯 속성들 있죠. 플롯 속성을 자, 여기 보면 레프트 또 라이트 설정한 것들이 있죠. 얘네들을 모두 다 해제하는 겁니다. 이제 해제하고 다시 새로 원래대로 배치한다. 네, 그렇게 돼서 밑에 이제 줄바꿈이 되면서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컨텐츠가 없어서 아직 좁은데 컨텐츠가 들어가면 이게 더 늘어나면서 배치가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div를 이용해서 화면 배치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지금 했던 방법은 이제 div 태그를 이용해서 화면을 배치하는 방법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div 태그에서 뭔가 좀 id라든지 클래스라든지 이런 이름들을 보고 성격을 알 수 있는 거죠. 아, 여기는 헤더 영역이구나. 여기는 뭐 메뉴 영역이구나. 컨텐츠 영역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요. 이런 div 태그들이 또 많아지다 보면 이게 잘 눈에 안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멘틱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아예 태그 이름 자체가 지금 10번 예제를 보시는데요. 시멘틱 태그가 뭐냐면 태그의 이름만 봐도 무슨 태그인지를 알 수 있는 태그예요. 예를 들어서 헤더란 태그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말 그대로 헤더 태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문서에 뭔가 좀 정보를 담고 있는 제목이라든지 이런 머리말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H그룹, 제목과 부제목을 묶어주는 태그고요. 내부, 내비게이션 메뉴 영역이 되겠죠. 아티클 하게 되면 독립적인 콘텐츠, 섹션 하게 되면 세부적인 콘텐츠. 예. 이런 태그들이 미리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태그들은 딱 보면은 의미를 알 수 있죠. 아, 이 태그 안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겠구나. 예, 이렇게 알 수 있는 태그를 시멘틱 태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사용을 해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지금 헤더란 태그 안에 여기는 뭔가 문서의 머리말이겠죠. 또 내부 메뉴 태그니까 여기는 뭔가
메뉴가 되겠죠. 아티클이니까 어떤 컨텐츠가 들어갈 거고 거기에 섹션하게 되면 어떤 파트가 작성이 되겠다. 알 수 있겠죠? 예. 이렇게 앞에 이제 div를 쓰는 경우하고 이렇게 시멘틱 태그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그 div를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이게 시멘틱 태그를 쓰면 좋은 점은 나중에 우리가 크롤링이라고 해서 웹사이트 같은 내용들을 긁어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파이썬 수업을 하면서 할 텐데 그 웹사이트 예를 들면 뭐 영화 리뷰 정보 같은 것들 사용자들이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수작업으로 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전체를 싹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우리 컴퓨터 파일로 또는 DB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수집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그런 경우에 이런 거 의미가 딱 분명하면 더 좋겠죠. 근데 뭐 굳이 시메틱 태그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또 크롤링을 할 수가 있고요. 예, 그래서 여기는 좀 소스가 좀 긴데요. 자, 그래서 우리 ch07에 css 폴더를 만들고 거기에 style1.css라는 파일을 만들겠습니다. 자, 지금 ch07에 new 폴더에 css 하고요. 이름을 style1.css 만들 거거든요. new other에 css 하고, 그럼 웹에 css가 나오죠. style1.css 여기다가 내용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css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시면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다 배운 css들이에요. 바디 태그의 폰트 속성, 또 뭐 점이 뭡니까? 클래스겠죠. 클래스 이름이 컨테이너인 태그, 절대 좌표를 쓰는 거고요. 예, 이게 배경 색상이고 테두리고. 예. 자, 이거 헤더 태그가 시멘틱 태그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images의 bg.png 이런 파일들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예, 이거 배경 이미지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images니까 뭐예요? 웹 컨텐트 밑에 있는 이미지스 디렉터리에 이 파일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다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던 CSS 속성들입니다. 이건 배경을 반복하지 않겠다. 또 배경 이미지를 레프트 탑 위치에다가 고정하겠다. 예, 이건 뭡니까? 헤더 태그 속에 들어있는 h1 태그. 절대 좌표이고 좌표 위치는 여기고요. 폰트는 3배, 기본 사이즈의 3배. 이거는 글자색, 텍스트에 대한 그림자. 예, 이런 속성들을 한번 쭉 보시고요. 그래서 예, 여기는 이런 건 뭐겠습니까? 클래스가 내비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A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쉼표는 AND죠? 또 클래스가 내비인 요소에 내부에 들어있는 A 태그의 액티브, 또 A 태그의 포커스가 갔을 때 그때는 이런 스타일. 네, 사이드바에 대한 스타일. 네, 이런 식으로 쭉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레이아웃 2.html 내용 보시면 여기 이제 링크가 들어가서 방금 작성했던 CSS 있죠? CSS를 링크 시킬 거고요. 예, 이런 게 이제 시멘틱 태그입니다. 예, 이런 데 작성하시고 내비게이션 메뉴 여기는 그냥 복사하면 되겠죠? 예, 여기는 이미지스 폴더. 자, 여기 또 현재 작업하는 디렉토리에 이미지스 폴더를 만들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런 이미지들은 붙여 놓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구조를 다시 보시면 ch07 밑에 css 폴더에 css가 있고 이미지스에 지금 사용할 이미지들을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런 화면이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됐는데요. 예, 우리가 css를 입히니까 이렇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코드를 좀 보시죠. 우선 여기서 링크 css를 불러온 거죠. 현재 디렉토리에 css라는 폴더가 있고 그 밑에 style1.css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현재 작업하는 디렉토리에 ch07에 css 폴더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스타일을 불러온 겁니다. 이 스타일에서 여기가 있는데
이게 배경 이미지죠. 자, 헤더. 이 헤더가 뭡니까? 그 태그 이름이죠, 이건. 태그 이름이 헤더인 태그. 그러니까 여기가 되겠죠. 이 태그의 배경 색상이 뭐라고요? 배경 이미지가 이거란 얘기죠. 점점이라는 게 뭐냐면 현재 디렉토리가 항상 기준이죠. 상대의 경로니까. 지금 얘가 스타일 1이 어디 들어있어요? 이게 CSS 폴더에 있단 말이죠. 그럼 하나 올라가면 ch07입니다. 그 밑에 이미지 쓰니까 여기에 있는 bg.png. 네, 그래서 화면에 이게 출력이 된 거죠. 네, 그리고 네, 이런 게 다 이제 시멘틱 태그죠. 의미가 있는 태그. 이거 내부 내비게이션 메뉴 태그죠. 자, 클래스가 내비니까 거기 봐야 되겠죠. 네, 여기를 봐야겠죠. 이거죠. 점이라는 게 클래스라고 그랬죠. 클래스 이름이 내비인 태그에 네, 이런 속성을 적용해서 메뉴가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메뉴 영역입니다. 자, UL 태그와 LI 태그도 마찬가지로 네, 또 A 태그도 스타일이 다 정의가 되어 있죠. 네, 그러면 여기 클래스 네임이 내비인 클래스에 속에 들어있는 UL 네, 지금 분릿이 없다는 거고 네, 여기 또 그 안에 LI 태그는 인라인 태그. 원래 LI 태그는 한 줄이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데 인라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자, 여기가 없으면은 네, 여기가 지금 인라인 속성이 되어 있는데 네, 다른 속성이 또 같이 묶여 있나 본데요. 또 플롯이 또 레프트로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되어 있고 네, 원래 이렇게 지금 잘렸잖아요, 그죠? 네, 이용 안내 객시 속에 지금 보이시죠? 네,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거를 여기서 이 두 개 인라인으로 하니까 한 라인에 여러 개 배치할 수 있고 플롯이 레프트니까 왼쪽에 자리 잡고 계속 그 옆으로 배치가 된다고 그랬죠? 좌회속으로. 이것 때문에 그런 거고요. 네, 이렇게 CSS를 입히니까 좀 잘 꾸며져 있잖아요. 자, 아티클. 이거는 이제 어떤 이제 문서 내용. 그 중에 이게 큰 제목이고 이게 작은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섹션 태그. 네, 이렇게 내용이 있고요. 네. 배너. 여기서 이미지스에 있는 배너 2.png가 출력이 됐고요. 자, 여기 A 사이드바. 여기 사이드바가 출력이 된 부분이 여기죠. 자, 그래서 지금 시멘틱 태그를 한 거는 태그만 봐도 우리가 대략 그 태그 안에 무슨 내용이 있겠다는 거를 짐작을 할 수 있죠. 네. 의미가 있는 태그를 쓴 거고요. 그리고 div를 써도 되는데 div를 쓰면은 이 태그만 봐서는 모르죠. 네, 여기 이제 그러면 id를 잘 써야겠죠. id에다 이건 헤더 영역입니다. 여기는 내비게이션 영역입니다.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하시겠습니다. 예, 이번엔 테이블의 스타일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먼저 바디 쪽에다가 테이블을 만들겠습니다. 테이블의 제목, 테이블의 행, 테이블의 셀을 들이죠. 좀 만들고 테이블의 이제 디자인 클래스 이름을 테이블 1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점 테이블 1 하면 클래스 이름이 테이블 1인 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 테두리 속성, 테이블 1 속에 들어있는 TD, 그러니까 테이블 1에 얘네 안에 들어있는 TD들이 다 선택이 되죠. 얘네들 다 선택이 되겠죠. 거기에 이런 속성을 적용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디 태그에는 폰트는 이 세 개 중에 하나. 처음에 맑은 고딕이 있으면 이거 쓰고 없으면은 고딕을 쓰고 없으면 굴림 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화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표를 그렸는데 여기가 표 제목이고요. 여기 보면 바깥쪽에 실선, 안쪽에는 점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 테이블 태그. 지금 CSS가 없을 때하고 비교해 볼게요. CSS 없을 때는 예, 이렇게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게 제목이고 예, 지금 테두리가 표시가 안 돼 있어요. 근데 CSS를 입혀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이게 제목이고요. TR은 테이블의 행이죠. 테이블 로우에서 행이죠. TD는 셀이죠.
쭉 만들어져 있고, 여기다 테이블에다가 스타일을 붙였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테이블 1이라고 붙였고, 예, 그러면 점이라는 게 테이블이 클래스죠. 클래스 이름이 테이블 1인 태그는 예, 테두리를 실선으로 주세요. 또 클래스 이름이 테이블 1인 태그의 안에 들어있는 td들, 자식 태그들이죠. 그럼 td들을 다 선택하는 거죠. 6개가 선택이 되고, 거기에 점선은 테두리를 점선으로 한 거죠. 그리고 패딩을 집어넣었어요. 패딩이라는 건 내부 여백이죠. 가운데 정렬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CSS를 입히면 이런 식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 테이블에서 TD의 수직 정렬 방식,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거는 이 셀에서 봤을 때 가운데 정렬이 된 거죠. 수직 방향으로 봤을 때. 근데 얘를 위로 올릴 수도 있고 밑으로 내릴 수도 있습니다. 예, 역시 이번에도 이제 테이블을 만들 거고요. 테이블에 이제 이 버티컬 얼라인이라는 것인데, 버티컬 얼라인에 탑 하면 위로 배치가 되고, 바텀 하면 아래쪽으로 배치가 되고, 미들, 이게 기본 옵션인데요. 가운데로 배치가 됩니다. 예, 테이블을 우리가 지금 만들었는데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셀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기본 옵션이거든요. 지금 이제 수평 정렬 방식을 보는데, 이게 수평에서 가운데 정렬, 미들이고요. 이게 위쪽에 정렬되는 거죠. 탑이고요. 여기는 이제 밑에 바텀이죠.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제일 많이 쓰는 게 이거 아니면 이거죠. 예. 첫 번째 TD에는 이제 클래스 이름을 VA1이라고 했고요. 우선 이 TD는 높이는 100픽셀, 패딩은 내부 여백이죠. 지금 보시면 글자하고 사이에 약간 여백이 있잖아요. 예, 이게 패딩입니다. .va1 클래스 이름이 va1인 태그. 이 태그의 수직 정렬 방식은 탑입니다. 그래서 위로 배치가 됐고, 두 번째는 바텀이죠. 그래서 여기로 배치가 됐고, 기본값이 미들이거든요. 미들이 가운데 정렬이 된 거죠. 예, 이번엔 투명도를 조절하는 방법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예, 투명도는 이 오페서티라는 옵션을 가지고 조절할 수 있는데요. 이게 0.0부터 1.0까지가 있습니다. 0.0은 완전 투명이라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투명도를 0.0으로 하면 안 보여요, 아예. 그러니까 자리는 차지하고 있는데 안 보인다는 얘기죠. 1.0 하면 예, 완전 불투명. 이게 기본 옵션이죠. 근데 만약에 0.5로 했다, 그러면 반투명이 되면서 좀 흐리게 나타나는 효과가 됩니다. 자,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 태그에 이게 투명도인데 0.5로 하게 되면, 자, 이게 지금 마우스를 올리면은 이게 원래 이미지 상태거든요. 원래 이미지인데 마우스가 바깥으로 나가면은 흐려지죠. 이게 반투명 상태거든요. 투명도를 이제 반만 집어넣은 겁니다. 이게 마우스가 올렸을 때 이미지에다가 마우스 올리라는 뜻이죠. 올리면은 투명도가 원래대로 100%고, 근데 마우스가 나가면은 투명도가 50%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오페서티라는 옵션이 0.0부터 1.0까지가 있는데요. 0.0이 이제 완전하게 투명한 거죠.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0은 완전하게 불투명인 겁니다. 전혀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죠. 자, 이거를 가지고 한번 보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투명도를 제로로 만들었어요. 제로. 네, 그러면 처음부터 아예 보이지 않습니다. 예, 완전 투명한 거죠. 안 보이는 거죠. 투명 인간이 된 거죠. 예, 근데 이제 0.1 정도 해보면 조금 이제 보이죠. 예, 0.1 좋고, 마우스 올리면 원래 이미지가 보이고, 나가면 예, 흐리게 보이는 거죠. 예, 이 값을 한번 조절을 해보세요. 예, 지금 0.9 약간 흐리게 했어요. 예.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돌리다 보면 간혹 가다가 어떤 요소를 숨겨야 될 때가 있어요. 숨겼다가 다시 표현하거나 이럴 필요가 있어요. 예,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인데요. 이 비저블 속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히든 하게 되면
숨김 상태가 되고, 비접을 하게 되면 표시하는 상태가 됩니다. 디스플레이라는 속성도 있는데, 앞에 우리가 디스플레이에 보면 인라인하고 블록이 있었죠? 거기에 노운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 그것도 이제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지 3장을 깔아놓고요. 여기다가 클래스에다가 인비저블 이렇게 해볼게요. 점 인비저블. 클래스 이름이 인비저블인 태그를 선택한 다음에 숨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버튼 눌렀을 때 뭐 다시 나타나게 한다든지 이런 처리는 자바스크립트를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미지를 3장을 표시를 할 거고요. 우선 CSS를 빼고 할게요. CSS 빼고 해보면 이미지가 이렇게 3장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면 이 두 번째 이미지를 숨겼다가 만약에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나타나게 하고 싶어요. 예, 그런 처리를 하려면 자바스크립트까지 배워야 되는데 아직 자바스크립트는 안 했습니다. 일단 얘를 CSS 이용해서 숨겨볼게요. 그게 이건데요. 지금 클래스 이름을 인비저블이라고 했고요. 예, 여기 점 인비저블 하니까, 자, 이게 이제 표시 여부를 설정하는 건데요. 이 기본 값은 이걸로 되어 있어요. 비저블. 자, 비저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원래 기본 옵션이 이제 표시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히든으로 했습니다. 히든으로 하면 메모리 상에 올라가 있는데 화면에서는 숨김 처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자리는 차지하고 있어요. 근데 숨김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게 히든으로 하시면 그렇고요. 여기 이미지에 보면 마진, 바깥쪽 여백 10픽셀, 내부 여백은 5픽셀, 테두리 설정했죠. 자, 근데 이거랑 비슷한 게 이게 있어요. 자, 우리 이 디저빌리티라는 게 있고, 여기도 이제 주석 처리 해보고요. 우리 이제 디스플레이라는 속성이 있었죠. 디스플레이 속성에 보면 인라인하고 블록이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노운이라는 게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 노운이라고 하고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안 보이긴 안 보이는데 아까랑 조금 다른 게 있죠. 아까 히든으로 할 때는 자리는 차지하고 있고 숨김이 되는데 디스플레이에다 노운 하니까 어때요? 아예 없어져 버린 거죠. 이거는 아예 리무브가 돼 버린 거죠. 화면상에서. 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히든은 자리는 차지하고 있고 임시로 이제 숨김 처리가 됐다면, 이거는 아예 빼버리는 거죠. 네, 지금부터는 애니메이션 효과를 공부할 텐데요. 예, 이 CSS만을 가지고도 프로그래밍을 따로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요, 뭐 움직이는 효과라든지 확대 축소 효과라든지 회전 효과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애니메이션들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div만 하나 바디 태그 있고요. 그럼 div에다가 이런 속성들을 설정하는 겁니다. 절대 좌표로 해서 좌표를 설정하고 이제 가로 세로 길이를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가 애니메이션 효과인데요. 트랜지션이라는 건 길이를 변형을 주는 거죠. 자, 가로 길이를 5초 동안 또 세로 길이를 5초 동안 5초에 걸쳐서 변환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되냐면 여기 마우스를 올렸을 때예요. 자, 마우스 올리면 또 여기는 회전. 마우스 올리면 여기 트랜스폼에 보면 회전 효과를 주는 거고, 여기는 사이즈가 이제 마우스 올렸을 때 5초 동안 사이즈가 점점 이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예. div를 하나 올렸고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최초에는 가로 100, 세로 50인데 마우스를 올리면 가로 200, 세로 500이 바로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기 트랜지션이라는 옵션을 줘가지고 천천히 5초 동안 천천히 변화가 되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CSS를 두 가지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예, div에 대해서 절대 좌표를 사용했고요. 가로 100, 세로 50입니다. 그리고 이 좌표 값이죠. 이게 X좌표고 이 Y좌표죠. 테두리는 1픽셀 실선 블랙으로 하고 배경 색상 옐로우로 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죠. 우리가 태그가 있으면 태그 콜론 다음에 내 태그의 세부 속성, 태그의
세부 속성을 제어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럼 div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사이즈가 가로 200, 세로 500으로 바뀝니다. 자, 우선 아직 애니메이션 효과는 안 좋습니다. 자, 실행시켜보면, 자, 여긴데, 저기 처음에 기본 사이즈가 이건데요. 마우스를 올렸어요. 올리니까 커지죠. 네. 그러니까 마우스 올라갔을 때 가로 200, 세로 500으로 커지고 빠지면 원래대로 가고. 자, 이건데 이거를 천천히 하자 이거죠. 한껏 바로 이제 바로 움직이지 말고 바로 변경하지 말고 천천히 바꾸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div에다가 이 트랜스폼이라는, 근데 이거는 자동 완성 기능이 안 돼요. 네, 트랜스폼에서 트랜지션, 여기 추가하시고 여기도, 여기는 일단 뺏겠습니다. 예, 그래서 트랜지션이라는 속성을 주고요. 여기가 S가 초입니다. 가로 길이가 5초 동안. 지금 아까는 바로 마우스 올리자마자 가로 100, 세로 52, 가로 200, 세로 500으로 바뀌었잖아요. 근데 그걸 천천히 하자는 거죠. 5초 동안 늘려가지고 가로 길이 5초 동안, 세로 길이 5초 동안, 트랜스폼 형태를 5초 동안 바꿔라. 그러면 보시죠. 지금 마우스가 올라가면요, 예, 천천히 5초 동안 천천히 해서 사이즈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우스를 다시 빼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니라 5초 동안 천천히 또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애니메이션 효과를 준 거고요. 그러니까 CSS만으로도 이렇게, 네, 간단한 애니메이션을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div의 H 오버에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자, 여기 트랜스폼 div H 오버에 마우스가 올라갈 때 트랜스폼인데 로테이트 회전입니다. 회전인데 180 디그리, 180도 회전을 하라는 얘기죠. 마우스가 올라가면 도형을 180도 회전시키세요.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180도 회전이 돼서 5초 동안 180도 회전을 하면서 가는 거죠. 아까는 그냥 가로 세로가 그냥 늘어났는데 회전 효과가 추가가 된 거죠. 마우스 올라갈 때. 네, 이런 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른 효과도 더 추가할 텐데 주석 처리하고요. 자, 이거 해보겠습니다. 스케일이라는 게 있는데, 스케일은 사이즈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 X축의 길이를 1.5배 늘리고 Y축도 1.5배 늘리라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하고 마우스를 보면, 예, 기준 사이즈보다 지금 얼마냐면 여기가 원래 200, 500이잖아요. 근데 1.5배를 늘렸으니까 400, 1000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마우스 올리면 원래 사이즈보다 2배가 더, 1.5배가 더 커지는 거가 되는 거예요. 네, 이런 효과도 줄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트랜스폼인데 스큐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스큐가 뭐냐면 스크류바 아시죠? 스크류바, 이상하게 생기고 빙빙 꼬인 거, 그 비틀기예요. 비틀기. 마치 빨래를 이렇게 우리가 빠는 동작처럼 X축은 30도 비틀고 Y축은 20도 비트는 겁니다. 자, 마우스 올려볼게요. 올리면, 예, 좀 약간 비틀어져서 나오죠? 비틀어져서, 직사각형이 아니라 이제 비틀어져서 나오죠. 자,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요, 애니메이션을 지금은 마우스를 올리면 곧바로 애니메이션 효과가 적용이 됐는데요, 약간 지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지연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번에도 바디 태그에 좀 div를 2개 갖다 놓고, 첫 번째 박스는 바로 지연 없이 곧바로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박스고요. 두 번째 박스에는 좀 약간 뭐 1초, 2초
좀 후에 진행이 되도록 지연 효과를 줄 텐데요. 이번에 좀 CSS가 좀 복잡한데, 여기는 이제 ID죠. ID가 EXIN 태그에 대한 CSS. 또 마우스가 올라갈 때죠. ID가 EXIN 태그에 마우스가 올라가고, 또 그 안에 클래스 이름이 박스인 태그,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주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애니메이션 효과는 아직 호환이 잘 안 돼요. 브라우저마다, 브라우저 버전마다 또 이 표준이 딱 정해진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크롬 같은 경우는 웹킷 다시 웹킷 다시 이렇게 앞에 붙이면 크롬 전용이고요. 최신 브라우저, 최신 버전의 브라우저에서는 방금처럼 우리가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요. 좀 낮은 버전이라든지 또는 HTML5가 잘 지원되지 않는 브라우저들에서는 이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기는 우리는 최신 버전을 쓰고 있으니까 그냥 이것만 붙이면 될 것 같아요. 자, 로테이트인데 회전인데 720도 회전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 클래스 이름이 박스인 태그, 클래스 이름이 박스인 태그 속에 있는 p 태그, 또 자 여기 ID가 no delay인 태그, 여기도 이거는 크롬, 이거는 파이어폭스, 이거는 오페라 브라우저거든요. 근데 그냥 이거 하나만 해서 되면은 굳이 여기 안 붙여도 됩니다. 호환성 때문에 이렇게 붙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딜레이 이 부분인데, 트랜지션 다시 딜레이에 1S 그랬죠? 그럼 애니메이션이 1초 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애니메이션 지연 효과를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바디에 div를 2개, 첫 번째 div에서는 이거는 애니메이션이 지연 없이 곧바로 시작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여기는 애니메이션이 지연되는 효과인데요. 이런 식입니다. 이렇게 화면이 그려지고 이 박스, 네모 박스 있죠? 이 안에 마우스가 올라가면 위에 거는 곧바로 시작이 되는데 밑에 거는 1초 후에 진행이 되거든요. 1초가 지난 후에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잖아요. 자, 이 효과를 준 건데 차이가 어디냐면, 자, 먼저 보시면 ID, 샵은 ID라고 했죠. ID가 EXIN 태그, 상대좌표, 가로, 세로 길이, 이게 마진은 바깥쪽 여백이죠. 네, 보더 테두리, 이거는 뭐냐면 라운드 처리, 테두리 꼭지점을 라운드 처리한 거죠. 이게 라운드 처리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패딩은 내부 여백이죠. 내부 여백 220. ID가 EXIN 태그에 마우스 올리고, 근데 그 안에 또 박스, 클래스가 박스일 때, 그러니까 여기서 ID가 EXIN 태그인데 마우스가 올라갈 때 클래스가 박스인 건 얘네들이죠. 2개. 그럼 2개가 선택이 되고 거기에 여기입니다. 로테이트. 자, 로테이트라는 게 회전 효과를 준 건데 720도 회전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차이가 어디냐면, 여기하고 여기를 보시면 이거는 3초 동안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고 이거는 역시 3초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이게 차이가 있죠. 1초 후에 시작해라. 여기 딜레이라는 게 1초 후에 시작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1초가 지난 후에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애니메이션 효과에는 여러 가지 옵션을 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옵션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div를 몇 개 만들고요. 여기서 차이가 있는 부분을 보시면, 트랜지션에 여기 보면 이제 3초 동안 시작한다. 근데 ease, 또 linear, ease in, ease out, 이런 옵션들이 있거든요. 이런 옵션들이 보면, 예를 들면 이제 ease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천천히 시작하고 점점 빨라지다가 마지막에 천천히 끝낸다. 이게 기본값. 지금 방금 전에 보시면요, 이게 똑같은 속도로 가지 않아요. 마지막에 약간 늦게 끝나요. 이런 효과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효과가 ease라는 효과라는 얘기죠.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속도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linear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걸 테스트해서 되시면은 굳이 여기에 안 붙여도 괜찮겠습니다. 웹브라우저 호환성 때문에 이 세 줄은 붙이는 거거든요. 자, 처음에 여기 보면 ease in이라는 건 뭐냐면
처음에 느리게 시작하는 옵션, 또 ease out은 느리게 끝내는 옵션, 또 느리게 시작하고 느리게 끝내는 건 ease in out. 네, 이렇게 옵션들이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여러 애니메이션 효과를 해봤는데요. 예, div를 5개를 만들고 클래스 이름을 좀 다르게 줬죠. 예, 해보면 이렇게 똑같은 애니메이션인데 약간씩 좀 처음에 빠르게 시작하는 데도 있고 늦게 시작하는 데도 있고 또 나중에 끝날 때 일찍 끝나는 데도 있고 늦게 끝나는 데도 있고 다 다르거든요. 네, 이 첫 번째 거가 제일 기본 옵션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이제 트랜지션 3S 3초 동안 가는 건 같은데요, 뒤에 이 옵션이 다르죠. 네, 이 옵션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ease, 이게 천천히 시작하고 점점 빨라지다가 천천히 끝내는 건데 이게 기본 값이고요. 네. 리니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일정한 속도로 가는 것이고요. ease in 하면 처음에 느리게 하고, ease out은 끝날 때 늦게 끝나고, in out이 같이 있으면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키프레임이라는 걸 이용해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줄 텐데요. 이 프레임이라는 게 뭐냐면 그림 한 장이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동영상 같은 경우도 보면 사진 여러 장이 모여가지고 이걸 빠르게 플레이하면 동영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이 키프레임이라는 게 여러 커트를 만들어서 그거를 동작을 시키는 겁니다. 화면에 div 한 개만 올릴 거고요. div의 이제 기본 스타일을 이렇게 정의할 거고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데 2초 동안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는데요. 그 뒤에 이건 뭐냐면 이 키프레임 선언한 것을 말합니다. 여기가 선언이 되는데 처음에 지금 2초니까 2초를 이제 100%로 나누게 되면 5등분을 하게 되는 거죠. 시간을 5등분을 해가지고요. 처음 시작할 때는 좌표값이 00에 있다가 또 25% 되는 2초에 25% 되는 시점에서는 x좌표를 100, y좌표를 50으로 옮기고, 또 50% 시점에서는 x 200, y 100으로 옮기고요. 75% 지점에서는 x 100, y 50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하고, 또 애니메이션 이터레이션 카운트에다가 반복해서도 줄 수가 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날지 여러 번 돌릴지 5번 돌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싶으면은 인피닛을 주게 되면은 무한 반복 처리가 됩니다. 예, 그래서 화면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5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다시 되돌아오는데 2초 동안 걸리고 5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니메이션 2초 동안 진행이 되는데, 여기 애니메이션 이름 myAnim이 이 키프레임을 정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0% 시점에서는 x0, y0, 근데 25% 시점에서는 x100, y50,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배치를 하고, 이게 반복 횟수거든요. 근데 반복을 무한 반복하고 싶을 때는 여기다가 인피닛이라는 옵션을 주면 됩니다. 예, 여기 인피닛이라는 옵션을 주게 되면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예, 바꿔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예, 계속 반복하는 코드가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공이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 동그라미 원을 하나 표시하고 얘가 튀어오르는 예제를 한번 하려고 하는데요. div를 하나 만드시고, 여기 이제 스타일을 정의를 할 거예요. 여기서 애니메이션 효과, 역시 이번에도 키프레임인데요. 애니메이션 네임을 바운스라고 했죠. 여기 밑에 키프레임스에 이제 바운스, 이 애니메이션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까처럼 우리가 퍼센트로도 할 수가 있는데 구간을 줄 수도 있습니다.
from to, from에서 to까지 해서 0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위치가 있잖아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50% 시점에서는 200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끝나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from이라는 게 시작 지점을 말하는 거죠. 시작할 때 0이고 50% 지점까지 200으로 늘었다가 다시 또 끝날 때 다시 제로로 가는 거거든요. 0에서 200까지 늘었다가 다시 0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 타이밍 펑션에 아까 is out을 써보는 거고, 여러 가지 있었죠? 그 중에 is out을 써보는 거고요. 여기 무한 반복을 하는 거죠. 5초 동안. 예, 이런 식으로 지금 공이 밑에서 계속 튀어오르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예, 지금 div 밑에 이제 id4이라고 했고요. 원래 이제 div가 사각형인데 여기에 이것 때문에 그렇죠. 여기 지금 가로 20, 세로 20인데 보더 레이디어스에서 테두리를 둥글게 라운드 처리를 해서 공처럼 보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애니메이션 이름이 바운스. 여기 키프레임이 선언된 바운스를 말하는 거죠. 여기로 가는데 이 from과 to라는 건 뭐냐면 시작점이고 끝점을 말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0부터 시작하세요. 바텀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부터가 되겠죠. 여기가 시작점이에요. 거기서 애니메이션 타이밍 함수는 아까 5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이거 썼고요. 자, 중간 50% 지점. 지금 5초 동안 돌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5초가 되는 시점에서는 200, 밑에서 200 떨어진 곳,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0이고 여기가 이제 200이 되는 거죠. 200 픽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애니메이션 타이밍 펑션은 약간 좀 변화를 준 거죠. 그리고 무한 반복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